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말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입냄새가 느껴지며 혀를 보면 하얗게 설태가 껴있는 경우,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을 자주 겪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입 냄새, 구강 위생 문제로 여기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입이 아니라 속, 그 중에서도 장과 면역 체계의 이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입냄새, 입안 허름, 혀 통증 등으로 오시지만 검사를 해보면 장내 유익균이 크게 줄어 있고 소화 기능과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30년 넘게 장 건강과 면역 대사 이상을 중심으로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환자분들에서 겉으로 드러난 입과 혀의 문제가 속에서 시작된 신호였음을 밝혀내고 치료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입과 장은 하나의 연결된 소화기관입니다.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 아니라 몸속 면역세포의 70%가 활동하는 면역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에서 나는 냄새, 혀에 끼는 백태, 잦은 입안 염증은 결국 장내 환경과 면역 상태가 무너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증상들이 왜 단순한 입 문제가 아닌지, 어떻게 식사와 습관을 바꾸면 개선되는지, 유산균과 장 면역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냄새로 불편하시다면, 또 가족 중에 같은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사람들이랑 가까이 말도 못 하겠어요. 입냄새가 심한 것 같아서요. 그냥 숨 쉬는 것도 불안하니까 자꾸 말수가 줄어요. 이순자 여사님 68세은 입냄새와 입안 허름, 혀에 하얀 백태가 끼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말라있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가글도 하셨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배가 가스 찬 것처럼 부풀어요. 화장실 가도 시원하지 않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단순히 구강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의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진료 후 진행한 장내 미생물 검사 결과 이 여사님의 장내 유익균은 정상보다 훨씬 적고 유해균이 지나치게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소화 기능도 저하돼 있었고 위산 분비도 부족했습니다. 몸속에서 생긴 염증 반응이 구강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항생제나 특수한 약보다 먼저 식습관과 장 환경 개선부터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우선 하루 3끼에 아침엔 무말랭이 김치와 현미죽, 점심엔 청국장, 저녁엔 된장과 삶은 채소, 같은 전통 발효 식품을 넣고 플레인 요거트나 매실청을 소량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고 항산화 채소와 수분 섭취도 함께 병행하도록 했죠. 3주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이 여사님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신기하게 아침 입냄새가 확 줄었어요. 입안도 덜 헐고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밝아진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엔 입냄새 때문에 말하기도 꺼렸는데 요즘엔 다시 친구들이랑 모임도 나가요. 이 여사님의 사례는 입의 문제는 결국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입, 장, 면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식탁 위의 변화였습니다. 입냄새와 혀, 백태가 생기는 건 단순한 구강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 전체 면역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복합 증상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보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입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함께 이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아연 유산균장 건강 이상과 연관된 대표적인 동반 증상 6가지입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단순히 입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장 건강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 입냄새와 백태.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며 혀를 보면 하얗게 설태가 두껍게 끼어 있음. 아무리 칫솔질을 해도 잘 없어지지 않음. 이건 입속 세균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황화합물이나 독소가 간폐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입안 허름, 혀 통증. 말할 때 혀끝이 아프고 입안이 자름. 면역력이 떨어져 구내염이 자주 생김. 양치할 때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남. 이 역시 구강 면역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 물질이 온몸으로 퍼지고 입안 점막에도 영향을 줍니다. 3. 속 더부룩함, 방귀 냄새 심함.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트림, 방귀 냄새가 심하고 속이 쓰림. 잦은 헛배부름이나 잦은 트림도 포함. 이건 유해균이 소장에서 과도하게 증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장이 보내는 SOS인 셈입니다. 4. 변비 또는 묽은 변. 화장실 가는 간격이 들쭉날쭉하거나 배는 불편한데 시원하지 않거나 변의 상태가 물에 뜨고 악취가 강함.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런 불균형 배변 증상이 따라옵니다. 5. 피로감, 기운 없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 자꾸 누워있고 싶고 식욕도 줄어들. 장과 면역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면역이 떨어진다는 건 몸이 계속 방어 모드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6. 감기 잘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는다.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감기나 염증이 반복됨.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폐렴 전조 증상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음. 이건 면역 세포가 약해졌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면역의 70%가 장 점막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장 상태가 나빠지면 전신 면역도 같이 떨어집니다. 작은 입냄새에서 시작된 증상들이 이처럼 소화, 면역, 기력까지 영향을 준다면 그 뿌리는 입이 아니라 속, 장과 유익균 균형의 무너짐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입과 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학적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냄새 나면 입이 문제 아닌가요? 양치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죠? 물론 구강위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치과 치료를 잘 받고 칫솔질도 꼼꼼히 하셨는데도 입냄새와 혀, 백태, 입안 허름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입과 장은 한 줄기 같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소화기관입니다. 음식물이 입에서 들어와 장을 지나고 배출되기까지의 길은 단순한 소화의 경로가 아니라 면역과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는 중요한 생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의 중심에 바로 장내 세균 균형, 즉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장은 유익균이 많아 소화 효소를 잘 만들고 염증을 억제하며 비타민과 면역 물질을 합성합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독소, 가스, 황화합물이 발생해 위, 식도, 폐, 심지어 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입냄새입니다. 그 특유의 썩은 냄새, 쇠비린내, 헛구역질 나는 맛은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장이나 장에서 올라오는 가스와 독소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혀에 백태가 두껍게 끼는 현상도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입안 점막의 자가 청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 감소, 장내 유익균 감소, 오래 복용한 항생제나 위장약, 이런 요인들로 인해 장내 환경이 유해균 쪽으로 기울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화기 증상, 구강 증상, 면역 증상까지 서서히 그리고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입냄새는 입만 봐서는 안 됩니다. 속을 봐야 합니다. 입이 보내는 신호는 장과 면역, 전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 혀, 백태, 입안 염증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입보다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장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염증 조절, 입과 장의 미생물 균형을 모두 조절하는 장 건강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그냥 유산균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약처럼 하루 한 알 개념이 아니라 식생활 속에서 매일 들어가야 효과를 봅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유산균은 씨앗이고 식이섬유는 흙입니다. 씨앗만 뿌리고 흙이 없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즉, 유산균을 살아있게 만들고 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식단 구성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식품들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유산균을 직접 공급하는 발효식품. 1. 플레인 요구르트. 당분이 없는 무가당 제품. 바나나, 블루베리,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유산균 정착에 효과적. 하루 1컵 150g 정도가 적당. 2. 김치, 된장, 청국장. 한국인의 전통 발효 음식은 유산균의 보고. 김치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동시에 포함. 청국장은 단백질, 비타민 K, 유익균까지 풍부. 3. 매실청, 수제 식초. 장 속 유해균을 억제하는 산성 환경 조성. 당분이 많지 않은 저당 수제 매실청이 가장 이상적. 하루 12스푼 정도 물에 타서 섭취. 유산균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장내 흙 식품. 1.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상추, 미역, 다시마, 들깨잎, 시금치 등. 유산균의 먹이 역할. 익혀 먹으면 흡수 부담 없이 섭취 가능. 2.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 정제 탄수화물보다 장내 세균 다양성을 높임. 아침죽이나 밥으로 구성 시 효과적. 3. 양파, 마늘, 부추 같은 장 점막 강화 식품. 항균 작용과 장 내벽을 보호.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볶음, 된장 무침 형태 추천. 꼭 피해야 할 식단 습관. 설탕이 많은 시판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 유해균만 키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사장 점막의 염증 유발. 카페인 음료나 과도한 육류 식단 장내 산도 불균형 유발. 무조건 보충제에 의존하는 습관 위산 문제로 흡수력 저하. 실천을 도운 실제 환자 사례. 70세 장경희 여사님은 혀가 하얗게 변하고 입냄새가 심해져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장 검사에선 큰 이상이 없었고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방귀, 변비도 동반됐죠. 이 여사님께 저는 김치와 청국장을 중심으로 한 발효 식단,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와 아몬드를 더한 아침 간식을 권했습니다. 또 된장과 미역국, 보리밥 위주의 저녁 식단으로 바꾸도록 조언드렸습니다. 3주 후 입냄새가 현저히 줄었고 혀 설태도 옅어졌으며 변비도 해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숨 쉬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말할 때 덜 신경 쓰여요. 밝게 웃으시던 그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식단 변화지만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입, 위, 장, 그리고 몸 전체 면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매일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단을 바꾼다는 건 거창한 다이어트나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균형을 회복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법입니다. 특히 장 건강과 입 상태를 함께 개선하려면 유산균을 잘 먹는 것만큼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하루 식단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구성입니다. 입냄새, 혀 설태, 속불편감, 면역 저하까지 서서히 회복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최소 2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 식사, 현미죽 또는 보리죽, 무말랭이 김치 한 젓가락, 플레인 요거트 1컵 무가당, 바나나 반 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 아침은 위와 장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부담스럽지 않은 중류와 함께 김치나 유산균 간식을 곁들이면 장이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 보리밥 또는 귀리밥, 청국장 찌개 된장으로 대체 가능. 상추 겉절이 또는 시금치 무침, 김구이, 깻잎 장아찌, 오이 무침 중 택 1. 점심은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가장 잘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청국장은 유익균,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김치류 반찬은 장 속 환경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간식, 따뜻한 매실차 또는 레몬물, 삶은 고구마 반 개,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등. 간식은 배고픔보다는 유산균을 위한 간접 지원 시간입니다. 매실차는 장내 산도 균형을 돕고 고구마와 견과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저녁 식사, 미역국 또는 다시마국, 된장 무침, 쌈채소, 양배추, 상추 등. 현미밥 또는 혼합곡, 구운 두부 또는 달걀찜. 저녁은 가볍게 그러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발효 반찬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과식은 장내 가스와 설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너무 찬 음식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시판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는 당분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커피, 홍차, 탄산음료는 식후 1시간 이후로 미루세요. 이 식단은 특별한 재료 없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몸을 회복하는 길이기에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식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병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산균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입냄새와 혀 설태, 장 불편감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증상이 음식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가 실천보다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첫째, 입냄새와 혀 백태가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양치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고 혀 설태가 점점 두꺼워지거나 벗겨져 피가 날 정도로 심해지면 단순한 장내 불균형이 아니라 간 기능 이상, 당뇨, 진균 감염 칸디다증 같은 병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식욕이 크게 떨어졌을 때 입 냄새와 함께 식사량이 줄고 한 달에 23kg 이상 체중이 빠졌다면 위장 질환이나 전신 면역 이상이 의심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은 위암, 만성간염, 장누수 증후군 등 기저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셋째, 혀 통증이 심하고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날 때 이는 비타민 B12 결핍, 빈혈 또는 치주질환과 연관된 전신 영양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이 자주 헐고 혀끝이 따끔거릴 경우 단순한 염증이 아닌 신경성 원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유산균을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한 경우 유산균 식단을 실천했음에도 복부 팽만, 설사, 메스꺼움이 심해졌다면 소장세균과다 증후군 SIBO 또는 기존장 질환과 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등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인 분, 이런 분들은 장내 미생물 구성 자체가 이미 변형돼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보충도 의사 상담 후 용량과 형태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증상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또는 몸 전반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고 혀에 하얀 백태가 끼며 음식을 먹어도 텁텁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혹시 이런 증상 요즘 들어 자주 겪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입 문제로만 여깁니다. 칫솔질을 더 열심히 하거나 가글을 자주 하거나 심지어 박하사탕을 물며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입 냄새는 결코 입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은 소화기관의 시작점이자 우리 몸 면역 체계의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입냄새가 심해지고 혀가 하얘지고 입안이 자꾸 헐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 냄새가 심하거나 변비설사가 번갈아 오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면역력의 70%는 장 점막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입도, 뇌도, 면역도 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유산균과 식생활 습관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거트, 매실청 등은 몸에 좋은 유익균을 공급하고 채소와 현미, 미역 같은 식이섬유는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변화만 줘도 장내 세균 구조가 달라지고 입에서 나는 냄새도 속 불편함도 면역력 저하도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산균만 먹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삶은 습관의 총합이 장을 만들고 장은 입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식단 원칙과 생활 수칙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검증된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 사례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냄새와 혀, 백태, 입안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피로감, 혀 통증, 변비 또는 설사가 악화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 기능 저하뿐 아니라 간 질환, 위암 정구 증상, 진균 감염 등 더 큰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입 냄새를 단순한 구강 문제로 넘기지 마십시오. 입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은 사실 몸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면역과 장 건강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플레인 요거트 한 컵, 된장찌개 한 그릇, 미역국 한 숟가락, 현미밥 한 공기, 매실차 한 잔으로 하루 한 끼 식단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입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은 반드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입냄새, 입안 통증, 소화불량 등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지인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실천이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건강한 입이 곧 건강한 장이고 건강한 장은 곧 활기찬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